권력의 정상에 섰던 인물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운명은 어떻게 얽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시대의 역사를 뒤흔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두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은 특별한 관점, 바로 영적인 세계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분석이 아닌 인간의 깊은 내면과 운명의 흐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자 문화적 탐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의 벽 안에서 한 남자가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속옷바람으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완강하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운명은 무기징역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일 테니 법정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듯한 침묵의 저항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했던 이들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의 버티기는 어쩌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처절하고도 뒤틀린 순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 했던 여인, 김건희 여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고 영적인 세계는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윤석열이라는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발판, 즉 신분 세탁의 도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나 사업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야망이 큰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조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사와 결혼을 결심하기 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용하다는 수많은 무속인과 점술가들의 문턱을 넘나들며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사람입니까? 검찰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점술가들이 비슷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왕의 사주는 아니지만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기운은 하늘을 찌른다. 검찰총장의 자리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이다. 이 예언은 그녀의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될 그의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에게서 그러한 기운을 읽지 못했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아내의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그녀의 관심과 내조를 순수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 여겼던 것이죠. 이 순진한 믿음이 훗날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비수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되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남편과 사뭇 다릅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재판에는 꼬박꼬박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을 되뇌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안감의 발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그에게 덮어 씌워야 자신의 죗값이 가벼워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보이는 기이한 행동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마지막 연극이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한때는 영부인으로 불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논할 만큼 무겁습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최고의 형벌 앞에서 자잘한 죄 몇 가지를 더하고 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남은 생을 참회하며 보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볼 때 두 사람 중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쪽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녀를 이용해 권력을 탐했을지언정 그 근간에는 인간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남자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기만하고 이용한 죄, 그것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연극에 분노하거나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고 사법부의 시간은 묵묵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언했듯 두 사람은 정해진 시기에 구속되었고 앞으로도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그러나 차분한 마음으로 역사의 심판을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계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듯 인생 또한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들판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풍요와 평안이 가득한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